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출근길에 네네. 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생활법률 시간 음주운전 유형 가운데서도 숙취 운전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률로 송지민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아유 이렇게 초면인데 평소에 음주를 좀 즐기시는지. 뭐 간단히 한두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네, 잘 마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숙취 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꼭 심야가 아니어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네. 바로 어제도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이 진행됐고 적발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종합적인 통계는 아직이지만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한 첫날부터 음주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나흘간 적발 건수만 해도 하루 평균 6건 이상이었고요. 네. 심지어 단속 첫날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적발된 숙취 운전만 해도 10건이 넘었다고 해요. 그중에 면허 정지, 취소 수준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지금 1월 말이니까 연말부터 뭐 연초까지 여전히 술자리 모임 이런 거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숙취 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숙취 운전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숙취 운전은 보통 과음 후 술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술 마시고 뭐 다음 날이 됐으니까 뭐 자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술을 언제 마셨든 음주 측정을 하는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숙취 운전이라고 이름만 따로 붙였지만은 결국은 지금 음주운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예. 숙취운전은 괜찮겠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요.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 기준도 동일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수준인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잔, 두 잔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고요.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는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2%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 만취 상태에 그렇죠. 해당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숙취가 남아서 아침에 하는 단속에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예.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숙취 운전으로 실형까지 나온 사례가 있어요? 판단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 거리, 특히 이제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인명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부산에서는 0.152%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이제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발생한 숙취 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3년 예. 전에 광주 북구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인도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하던 분을 덮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당시 이제 오전 9시 40분경이었고 역시 이제 숙취 운전이었는데 0.097% 면허 취소 아이고, 수준이었어요. 많이 예.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망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이 되었고요. 예. 이 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은 마신 건 맞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정신이 말짱해요. 그러니까 나는 술 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네,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본인이 술이 닿겠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예. 단속이 있어서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제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휴식을 이제 얼마나 취했는지와는 이제 관계없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2018년에 서울에서 한 공무원 A씨가 숙취운전으로 적발이 됩니다. 당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 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강등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음주 후에 충분한 수면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취한 상태인 점을 전혀 몰랐다라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했을 때 스스로 주치 상태임을 몰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이륜차 또 그 술 드시고 이렇게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숙취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륜차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단속 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전동 킥보드 모두 해당하고요. 네. 여기에 자전거도 당연히 자전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또는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를 몰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취소의 행정처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자전거가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전거. 네. 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한 종류이고요.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예. 물론 이제 자동차에 비하면 그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지만 엄연히 불법이고요. 실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숙취 때문에 차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가끔 이제 술을 마시고서 차에서 이제 히터나 뭐 에어컨을 틀고 네네. 주무시려고 차 시동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다. 네. 시동만 켰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운전석에 앉아서 기어를 조작하거나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든지 도로상에 이렇게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이런 네.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는 운전대 잡지 않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네.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명심하시고 자 끝으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몸무게 60kg인 성인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가정했을 때 알코올이 분해되고 또 판단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돌아오기까지는 5시간 이상이 5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스스로는 이제 술이 깼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실제 그 신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음한 다음 날은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겠고요. 이번 기회에 숙취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해 그렇죠. 주시고요.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자고 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숙취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청율로 송지민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